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이 인력 감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잠시이지만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위협은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조는 서울시가 노사 합의로 강제적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연내에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막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합의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지금 현장에 1인 근무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인력 감축을 내세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 감축은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노사협정에 따라 노선 운행률은 평일 53.5%에서 79.8%를 유지하고 공휴일에는 모든 노선이 50%로 운행됩니다. 따라서 노선과 출퇴근 등 운행 시간에 따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철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대중교통 타는 거를 빌미로 총파업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거니까요. 시민들이 발휘해야 될 지하철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 간에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측은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은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MZ세대가 주축으로 알려진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에 반대 총파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사측과 합의를 하면서 파업은 하루 만에 종료됐지만 올해도 과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대안노선, 사업 종료가 결정된 서울혁신파크 직원 고용 승계 문제 등 은평 지역의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성에 발목 잡혀 무산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기존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을 거쳐 삼송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통일로 교통 혼잡 완화, 강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선 강병원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사업이 좌절됐다며 이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두 번의 예타가 좌절되는 걸 보면서 경제성 부족, 사업성 부족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마다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 때는 BC가 0.89가 나온다. 두 번째는 BC가 0.94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되겠지 했지만 결국 좌절됐습니다. 공약을 내세웠던 시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 주민 또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 노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해서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노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강 의원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 노선에 서북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 꼭 우리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그 과정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꼭 좀 보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사업 종료로 문을 닫는 서울혁신파크 직원 고용 승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축구장 15개와 맞먹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강남 코엑스 규모의 일명 혁신파크 경제문화타운 재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병원 의원은 혁신파크 운영 중단으로 기존 시설관리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들의 고용 승계 계획을 물었습니다.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활용이 순조롭게 이어지게 되면 그 문제도 조금 순조롭게 풀릴 수가 있는데 약간의 공백 기간이 중간에 있는 것도 난점이고요. 또 사무 인력과 관리 인력을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고용을 되도록이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 의원은 오세훈 시장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다음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질의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선 도전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나오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야간 소아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은평 세길 조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 네트워크가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가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가구는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1,579가구 중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28.8%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60%고 대전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8%가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높은 전세가율,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집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미만이 45.7%로 가장 많고 2억 원 이상은 16.8%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넘는 집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권입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생긴 뒤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서둘러 피해자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42.8%만 피해자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반환 미이행 의도 등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해자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피해자들에서는 이미 사건이 완료된, 그러니까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 인정을 받아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포기하신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태조사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가구는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 없이 대출 지원 정책만 지속하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산책하기가 좋은 요즘입니다. 양천에도 안양천과 공원 등 다양한 산책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색다른 산책로를 찾고 계신 분들 이번 소식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색 산책 명소 심다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목동 중심부에 위치한 오목공원. 최근 1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공원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중앙에 있는 잔디광장을 3.7m 높이에 떠 있는 공중 산책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공원 숲 전체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산책을 통해 일상 속 지친 심신을 달래봅니다. 2층에는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공간에 햇볕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이게 푸르름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산책을 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네,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공중 산책로 한 바퀴 거리가 약 200m 정도 됩니다. 이 성인 여자 걸음으로 2분 정도 걸립니다. 산책로 아래 공간은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합니다. 오목공원은 키즈카페와 미술관 등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말 전체 개방될 예정입니다. 양천의 또 다른 이색 산책로, 맨발로 흙길을 걸을 수 있는 안양천 황토길입니다. 하천을 따라 720m의 긴 코스를 걷고 산책 이후 세족장에서 발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발끝으로 전해지는 생생한 흙의 촉감을 느껴봅니다. 처음에는 모래 위를 걸어서 이 황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황토가 여기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걷게 됐어요. 해보니까 뭐 좋아요. 그 몸이 좀 가벼워지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의지하며 걷던 한 부부는 아픔을 잊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금 이렇게 걷는 거는 매일 해도 될 것 같아요. 발바닥이 어땠어요? 발바닥이 좀 아픈지.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진짜 첫날은 막 여기 땅이 막 갈라져 있고 막 아팠어요. 근데 그날도 발은 또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더 시원한 것 같네. 발바닥이. 양천구는 지역 전역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20개소 3.7km의 맨발길을 만들자라고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용왕산 배수지 상부에다가 만드는 거 하고 신월칠동 곰달래 공원에 맨발길, 황토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지역 이색 산책로에서 망중한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산악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5,5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악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는 주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20대와 60대의 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20대는 조난, 50대는 실족, 추락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 전입자 지원 대상을 기존 중장년에서 청년까지로 확대합니다. 전입자에게 은평 생활에 필요한 종합 안내서와 생활 물품을 포함한 웰컴 행복 박스를 선물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올해 은평구로 전입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인원은 선착순 600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10년 주기설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을 통해 앞으로 집값이 언제쯤 상승하고 하락할지를 전망한다는 건데요. 김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년 주기설보다는 5년 주기설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속성장 시기에 파동 10년 주기설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속설 중 하나인 10년 주기설. 아파트 값이 약 10년을 주기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학이 어떻게 보게 되면 경험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이 7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10년마다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이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한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던 집값은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뒤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 다시 하락한 집값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해 지난 2014년 이후 본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하락장을 맞은 부동산 시장. 급격한 집값 상승 뒤에 수년간 침체가 이어졌던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0년 주기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10년 주기설이 통용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부동산이 하락과 상승 패턴을 반복하는 건 맞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해외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 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10년 주기설보다는 5년 주기설이 더 정확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기에 맞췄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금리랑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등락이 굉장히 크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금리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잠시 주춤했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듬해부터 급상승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했고 최근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과 달리 집값 상승과 하락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점차 상승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한때 0%대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상을 거듭해 올해 1월부터는 3.5%를 유지 중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서 7%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당장 급격한 집값 상승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10년 주기설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 3년 안에 안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후에는 공급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고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득 수준이나 경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파동은 있지만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예전처럼 급격한 우상향의 어떤 기울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부동산 10년 주기설. 상승과 하락은 여전히 반복되지만 그 주기는 더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